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쉴 수 없이 식자의 미다스픽의 미다스입니다. 12월 11일 새벽에 있을 챔스 분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미다스는 합업이고요. 그리고 올킬 재탕 거짓말 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한 방을 노리는 승부는 저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25,000원에서 한 5만원 정도의 수익만 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상 하루에 3만원만 수익이어도 90만원이고요. 여러분들 너무 한 방에 좀 몰입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저를 따라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예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여전히 파티 파레오 후안포엣이 결장입니다. 뭐 코펜하겐도 부상이 없진 않아요. 뭐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마트센이 중원에 없다는 게 여전히 조금 아쉬운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비아레알은 조별리그 5경기에서 승이 없습니다. 이전에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로 현재 승점 1점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계속 쭉 가면 플레이오프에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베스트 라인업을 좀 꾸려서 일단 홈에서의 3점 승리를 따내는 동기부여가 좀 클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 뭐 리그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아레알은 리그에서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좀 신경이 쓰일 텐데, 그래도 저는 비아레알이 높다고 보는 이유는 비아레알은 현재 라리가 3위, 그리고 코펜하겐은 현재 리그에서 5위예요. 그리고 코펜하겐은 지난 챔스에서 카이라톰에서 3대 0으로 잘 이기고 가다가 2점 내리 실점하면서 펠레스코어로 결국 경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4대 0으로 지는 거, 그 비아레알도 물론 토트넘한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그래도 비아레알의 수비 밸런스가 코펜하겐보다 낮고, 그리고 현재 비아레알의 홈이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라바흐랑 아약스입니다. 이 경기 사실 건드리기 싫은데, 왜냐면 아약스가 많이 죽쓰고 있고, 그리고 카라바흐이 홈에서는 진짜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 홈은 정말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아약스 폼으로 봤을 때 쉽지 않고, 그리고 요즘에 아약스 수비가 솔직히 믿음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2.5 오버를 받고요. 아약스는 특히 테일러, 베로우스트 결장이 있어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워낙 중요한 경기니까 열심히 임해보면 비길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카라박 마이너스 1햄페에도 조금 건드려 보긴 할 텐데 2.5 오버를 좀 메인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약스가 또 갑자기 선제골 넣고 분위기 빠박 바꾸다 보면 카라바도 여차저차 하다가 경기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양점 다득점 하면서 그런 양상으로 또 뻗칠 수 있기 때문에 2.5 오버는 그나마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르트문트랑 보데글렙인데요. 전 이 경기는 아무리 보데글렙이 자기네 리그에서 자국 리그에서 난다 긴다 하지만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도르트문트 홈에 왔으면 약팀이 일단 맞고 시작하는 게 전 국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빠르게 역습을 가고 끊임없이 부딪히고 압박하는 그 템포에 저는 보데글렘이 좀 힘들어 할 거라고 보고요. 보데도 뭐 리그에서 1위와 또 1점차 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위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선제골 먹히면 그냥 굿게임 하면서 뭐 설렁설렁 할 수도 있고, 또 전반전에 만약에 2골 이상 나게 되면 로테이션을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3.5는 애매해요. 근데 굳이 보면 오버를 전 찍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를 어떻게 보냐면, 먼저 전 원정 뉴캐슬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를 많이들 뉴캐슬을 보실 수도 있는데요, 홈 레버쿠젠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뭐 물론 저번에 무패 우승 로스터 멤버들 중에 많이 이제 다른 데로 다 흩뿌려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뭐 주축인 그리말도 정도만 있지 않느냐, 뭐 다른 애들은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동일한
홈 팬들이 있습니다. 레버쿠젠에는. 레버쿠젠 홈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은 이번 리그도 그냥 챔스권 안착만 하면 만족할 수 있어요. 왜냐? 바이에른 뮌헨을 넘어서긴 좀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챔스에 대한 동기부여가 레버쿠젠이 세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나 지난 원정 경기에서 맨시티를 잡고 오고 나서 희망을 봤을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경기에 임하면, 그리고 주장말 따라서 하면 이길 수 있겠다. 물론 그 경기 운빨도 있지만 여러분, 축구에서 무조건 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운을 얼마냐 다음 경기에 실력으로 만들어 나가나가 더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레버쿠젠 승 보겠습니다. 전 경기가 무조건 보약 삼아서 꾸준히 정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저는 벤피카 햄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경기는 뭐 긴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유벤투스의 무난한 승리 봅니다. 유벤투스가 이거를 마이너스 1연승을 또 장난질 하면서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한다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클럽 브리에 대 아스날. 이거 생각보다 쉽게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경기입니다. 이거 당연히 경기는 아스날 승으로 뭐 굳혀지는 느낌이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라인업을 또 봐야 되고요. 요케레스가 지난 아스턴 빌라전에서 교체가 돼서 메리노랑 교체되면서 들어왔죠. 근데 폼을 찾으려면 이 경기에 45분은 뛰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래도 요케레스가 선발 출장을 45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케레스라면 클럽 브리에서 상대로 좀 골을 한 골 넣고 좀 폼을 좀 살리려고 좀 노력하지 않을까, 스트라이커로서. 근데 클럽 브리에가 홈에서 바보같이 대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클럽 브리에가 홈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 시즌에 그렇게 바보처럼 대주는 경기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클럽 브리의 2헨무 2.5 오버 봅니다. 왜냐면 아스날도 이제는 1위에서 간당간당하는 시기예요. 다들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스날이 조금 여유로운 지금 조별리그 일정에서 어느 정도의 1.5군 정도의 로테는 충분히 돌릴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해무는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봅니다. 아니면 정말 좀 내가 좀 야수의 신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1헨무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재 빌바오는 베나트 프라도스랑 우나이 에글루스, 그리고 마로안 산나디라는 공격수, 뭐 로베르토 나바로 라포르테, 이런 식의 부상이라서 좀 출혈이 있습니다. PSG는 반대로 하키미, 그리고 저번에 다이렉트 퇴장 맞은 루카 헤르나데스가 이제 징계로 못 나오고요. 일단 중요한 건 빌바오 홈에서 생각보다 끈끈하게 플레이하긴 합니다. 뭐 빌바오 홈은 다들 아시겠지만 유구한 역사가 있는 팀이고요. 근데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게 누구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강인이라고 봐요. 왜냐면 이 국뽕도 있겠지만 이강인이 또 스페인에서 하위권 팀에서 뛰었던 전적이 있고, 또 빌바오에서도 또 홈도 딱 경험해보고 그때도 또 잘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 이강인이 뭐 선발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강인이 나왔을 때 공격이 어느 정도 좀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PSG가 일단 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좀 전력 누수가 PSG가 있기 때문에 수비 쪽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뭐 니코루이스 쪽에서도 왔다 갔다 활발하게 역습이 이루어지다 보면, 아니면 또 세트피스 상황에서 공이 멈춰 있었을 때 또 빌바오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또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 2대1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빌바오 햄무 정도, 그리고 2.5 오버 보고 있지만 굳이 가고 싶지 않은 경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저의 분석 경기고요. 빅매치죠.
과연 누가 이길까? 네, 레알 마드리드는 일단 혼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형님들, 이전에는 그래도 이 왕가, 대가, 이 노블레스의 품격이 있었던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이제는 팀이 좀 와해가 됐어요. 이게 참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 그 끈끈한 팀 스피릿이랑 뭐 지지 않는 축구,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의 그 추가 시간은 길다, 공격은 강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퇴색됐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난 경기 셀타전에서 지면서 약간 좀 처진 분위기, 그리고 수비의 그 노세화도 조금 있으면서 그 수비들이 받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압박이 더 커지고 있어요. 베르랑 맨디, 카르발, 하위성, 카마빈가, 알라바, 아놀드 없고요. 그리고 공격수에 그래도 제가 보기엔 홀란드보다는 이 클러치 능력과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음바페도 결장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맨시티가 레알을 홈에서 최근 5경기 동안 이긴 적이 없어요. 물론 맨체스터 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이겨서 챔스에서 승리를 따낸 경기도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 홈에서만큼은 따지고 보면 승리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오버만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뭐 농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몇 명의 이제 주축 선수가 빠진다고 해서 배당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가 칠 수 있지만 이길 것 같은,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경기는 꾸역꾸역 이기는 게 강팀입니다. 현재 레알을 당연히 많이 폼이 떨어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학고팀 아니잖아요. 핫바지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오버만 보고 싶고, 굳이 본다면 레알 마드리드 1 프랭승 근데 프랭승을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래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 시티가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사실 도쿠랑 포덴 그리고 홀란드가 무서운 건 사실이나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꾸역꾸역 버티지 않을까, 늪축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픽 잘 하시고요. 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내일 좋은 결과 있으셔서 또 제가 다음 주에 또 이제 힘내서 또 조합 열심히 드릴 거고, 또 조합 참여하셔서 좀 많이 좋은 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